안녕하세요. 디딤 영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교과서로는 11쪽부터 15쪽까지니까 교과서 잘 챙겨주세요. 네,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어렵고 부담스럽지 않은 이유는 수열의 극한인데 수열도 우리가 이미 배운 적이 있고요. 극한도 우리가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수열은 1학년 때 열심히 했었죠, 여러분. 특히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집중해서 배웠었고요. 일반항도 구할 수 있었고 n번째 항까지의 합도 이미 구해본 경험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극한도 수학2에서 이미 배웠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극한 어딘가로 한없이 다가가는 거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 어딘가로 모이는 것, 그런 것을 수렴한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발산한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이야기는 오늘 내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예도 교과서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술작품 중에 이런 미술작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미술작품들은 이렇게 끝에 길이 한 점에서 모이는 것처럼 보이죠. 원근법을 사용한 그림이라 그렇고 이런 점들을 원근법의 소실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수학에서도 이렇게 한 점으로 모이는 점이 있는지를 오늘 찾아볼 거고요. 그 점이 바로 수렴하는 극한값이 될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시를 몇 개 볼 건데요. 첫 번째 n이 1, 2, 3, 4, 5로 커질 때 일반항이 n분의 1인 수열을 한번 점을 찍어보죠, 여러분. 1일 때 1일 거고요. 2일 때 2분의 1. 3일 때 3분의 1. 점이 정확하지 않지만 여기쯤. 4일 때 4분의 1. 5일 때 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요. 이 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아보려면 엄청나게 n이 커질 때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상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수열의 값이 어디로 갈지를 상상하셔야 하거든요.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얘는 이렇게 점점 작아지다가 그쵸? n축에 다가가죠. 다시 말하면 극한값이 0이 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예시를 몇 개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 AN이 2,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 n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일반항을 갖는 수열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n분의 n 플러스 1은요. 다시 써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할까요? 나눠서 쓰면 1 더하기 n분의 1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 좀 전에 n분의 1 꼴이 이미 0으로 다가가는 거 확인했었죠? 그래서 이 뒷부분, 이 부분이 어쨌든 0으로 나중에 다가갈 테니까 이 전체는 1로 다가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여기 점을 찍어 봤어요. 자, 1에다가 1을 더한 꼴, 1에다 2분의 1을 더한 꼴, 1에다 3분의 1 더하고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을 더한 꼴인 거죠. 이런 수열을 점을 쭉 찍어봤더니 얘도 이렇게 작아지다가 결국 어디 다가가더라? 그쵸, 요 선에 다가가죠. 다시 말하면 1로 다가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측과 맞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열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해서 일반항이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의 거듭제곱꼴인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음수의 거듭제곱일 때는 아시다시피요. 짝수 제곱을 하면 양수가 됐다가 홀수 제곱을 하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양수, 음수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렴을 할까요? 맞아요. 수렴을 합니다. 실제로 점을 찍어보면요. 여기 1 보이시나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16분의 1 이렇게 2의 거듭제곱으로 분모가 작아지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어디에 수렴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0에 수렴하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이렇게요.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수열의 일반항이 어딘가에 가까워지는지를 오늘 찾아보는 거고요. 첫 번째 an이라는 수열은 1에 가까워졌었고 두 번째 bn은 0에 가까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걸 정리하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수열 an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이 일정한 수 알파의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열 A에는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하고, 그것을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고요. 그 알파를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까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수열이 들어가는 건 처음이지만요, 우리는 이미 함수에서 이 리미트 표현을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색함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보았던 그 수열 n분의 n 플러스 1의 리미트 표현은 이렇게 1로 다가간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거듭제곱이었던 수열은 0으로 다가간다. 각각의 극한값이 1과 0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쉬운 수열인데요. 계속 똑같은 수만 계속되는 CCCCCCC 이렇게 상수가 계속되는 수열은 그 수열의 일반항이 그냥 C기 때문에 극한값도 C라는 거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만 계속되는 수열은 극한값도 3이라는 거, 5 그렇게 5만 계속되는 수열은 극한값도 5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제 1번에 보면요. 여기 지금 계속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래프 구하라고 하면,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점을 하나씩 찍으시면 돼요.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것도 가능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2분의 n. 여러분 이거 어떻게 구해요? 사실 극한 구할 때요. 수열의 극한에서도 우리 이미 구해봤었거든요. 다음 시간에 나오는 건데 쌤이 살짝 알려드리면, 위아래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1, n분의 2, 여기 1. 그러고 보니까 n분의 2는 0으로 가는 애잖아. 그래서 답은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그래프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계산은 평소에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더 많이 하니까 이것도 나중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교과서를 수업 시간에 좀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발산에 대한 내용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산은요, 일단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렴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발산이에요. 이게 꼭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갈 필요가 없고요. 그냥 수렴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발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예를 여러 개 볼 테니까 천천히 한번 봐주세요. 일단 첫 번째, 생각 열기에 나오는 얘는 매우 간단하네요. n이 1, 2, 3, 4, 5일 때 an이 n-1이면 요거를 좌표 평면에 한번 나타내 보라고 합니다. 그럼 n이 1이면 an은 0이고요. 그 다음에 n이 2면 이렇게, 3이면 4면 5면 이렇게 늘어나네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죄송해요. n이 이렇게 무한대로 커진다고 할 때 얘는 어디로 다가가는 것 같죠? 그쵸,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왠지 얘까지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예상이 맞아요.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들을 발산이라고 부른다는 거. 예를 몇 가지 더 볼 건데요. 첫 번째 예는 A가 2, 4, 6, 8, 2n 이렇게 2의 거듭제곱 형태로 가는 거예요. 이걸 그래프로 찍어 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점점 커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점점 무한대로 다가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n의 거듭제곱꼴로 되는 경우는요. 찍어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것도 그냥 작아지는 게 아니라 한없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를 우리는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라고 부르죠. 2학년 때도 배웠지만 무한대는 기호이지 숫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는 걸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요, 하나의 값으로 딱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AN과 BN 두 수열은 모두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가 결국 발산한다거든요. 발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현으로는 A에는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그리고 B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까지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수열에서는 BN이지만 요거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수열을
으로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문제는 역시 교과서 문제는 수업 시간에 풀어보고 이번에는 발산하는 것 중에 또 하나 특이한 녀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산하는 수열이요. 꼭 양의 무한대로 가거나 음의 무한대로 갈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발산하지 않는 수열도 발산하는 수열이 있고요.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시를. 일단 AN이라는 수열은 1, -1, 1, -1, -1의 거듭제곱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1과 -1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거 평생 왔다 갔다 하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얘는 어디 한 점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계속 1과 -1을 반복하는 수열입니다. 그쵸? 수렴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BN의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2의 거듭제곱인데요. 얘는 그냥 반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1, -2, 4, -8, +16, -32 이런 식으로 이 진동의 폭이 점점 커지면서 막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수렴하지 않고 그리고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 것들도 모두 다 발산한다고 하고요. 발산하는 것 중에 이런 아이들을 진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요, 양과 음이 보통 교대로 나타나는 아이들이 많고요.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정리하면 요거 한 페이지로 끝날 것 같아요. 수렴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극한가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에는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엔 이렇게 그다음에 둘 다 발산하지 않는 진동인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잘 구별하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안녕.